남편 민혁은 출장지에서 마지막 미팅을 끝내고 여유롭게 공항으로 향했다. 원래 일정보다 이틀 일찍 업무가 마무리되었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아내가 좋아하겠지? 기분 좋은 상상과 함께 민혁은 비행기에 올랐다. 아내 수진과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늘 그녀가 자신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다. 긴 출장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을 먹고 나면 모든 피로가 사라질 것 같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혁은 짐을 찾은 후 택시를 타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뭐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집이지. 지금 빨래하고 청소 좀 하고 있었어. 민혁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래? 힘들겠네. 저녁은 먹었어? 아직. 청소 끝나고 대충 먹으려고. 알겠어. 그럼 이따 전화할게. 응. 알았어.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민혁은 수진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다. 청소를 한다면서도 숨소리가 일정했고 마치 자신이 집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의심을 접었다. 그냥 피곤해서 예민한 거겠지. 그러면서도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서프라이즈를 계획했다. 꽃다발 하나를 샀고 와인도 챙겼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다. 30분 뒤 민혁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다.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도 누군가 있다면 생활의 흔적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너무도 정적인 분위기였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민혁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집에 사람이 없다. 수진이 방금 전까지 집에 있다고 했는데 옷걸이에는 그녀가 자주 입는 외출용 코트가 사라졌고 신발장도 비어 있었다. 민혁은 재빨리 집 안을 둘러보았다. 냉장고에는 간단한 반찬이 몇 개 있었지만 분명히 청소 중이라고 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정말 집에 있었던 걸까?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민혁은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뭐해?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응? 나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아, 그래? 청소는 다 했어? 응, 조금 전에 끝냈어. 거짓말이었다. 민혁은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고 빨래 바구니는 그대로였다. 분명히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다. 민혁은 곧바로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모텔을 잡았다. 무작정 따지는 건 의미 없어. 차라리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낫겠어. 모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 그 속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일 확인해보자. 이제 직접 그녀를 추적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 민혁은 모텔 창문을 통해 수진이 사는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했다. 설마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어제 아내의 거짓말을 떠올리면 단순한 착각이라 넘길 일이 아니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7시 50분. 그때였다. 아파트 현관이 열리더니 수진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혁은 즉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거리로 나섰다.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들킬 위험이 있어 적당한 거리에서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수지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쓴 옷차림이었다. 늘 집에서 편한 옷을 입던 모습과 달리 오늘은 차분한 베이지색 코트에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약속이라도 있는 차림인데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확인한 후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쪽으로 걸어갔다. 민혁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큰 길을 따라 걷더니 곧 한적한 공원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 몇 명 외에는 거의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혁의 심장이 요동쳤다. 저 남자는 누구야?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짧게 정돈된 머리와 선이 또렷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수지는 그 남자를 보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빠, 그 한마디에 민혁은 얼어붙었다. 오빠?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거지? 수지는 자연스럽게 남자의 곁으로 다가갔고 남자는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혁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그냥 친한 사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수진과 그 남자는 공원을 빠져나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다. 민혁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대화를 엿들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일찍 나왔네. 응. 오빠 보려고 일부러 서둘렀지. 어휴,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출장 간 동안 너무 허전했어. 민혁은 손톱이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다. 출장? 그럼 저 남자는 내가 출장을 간 걸 알고 있는 건가? 남자가 부드럽게 수진의 손을 쓰다듬었다. 이제 힘들지 않아?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너무 조심스러워. 민혁 오빠가 모르게 하려니 힘들어.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다. 수진이 민혁 오빠가 모르게 하려니 힘들다고 했다. 그 말은 지금 이 남자와의 관계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민혁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했다.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아내를 당장이라도 몰아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냉정해져야 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그는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완벽한 증거다. 수진이 상상도 못할 만큼 철저하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할 것이다. 카페를 나온 민혁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 이혼 서류를 준비할 차례였다. 아내는 자신이 무사할 거라 믿고 있었겠지만 그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민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카페에서 아내와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민혁은 모텔로 돌아오는 내내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거짓말을 했던 것도 모자라서 출장 간 동안 다른 남자와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다니 뭐간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도 출장 간 동안 너무 허전했어. 허전했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았단 말인가? 민혁은 모텔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손에 쥔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아내와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다정하게 웃고 있는 장면, 그 모든 증거들이 한 장 한 장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이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아내가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오랜 출장 덕분에 모아둔 돈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익숙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혁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며 본론부터 꺼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단순한 이혼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아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빼앗고 싶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만큼 철저하게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전략을 세워야겠군요. 먼저
재산 문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민혁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 앞으로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흥미롭게 바라보며 메모를 했다. 좋습니다. 다만 확실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상대 남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민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아직 신원은 모르지만 제가 알아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건네며 설명했다. 이 문서에 서명하시면 이혼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상대 남성에 대한 정보도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마지막 퍼즐만 맞추면 된다. 민혁은 그날 오후 아내가 또 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녀를 미행했다. 이제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다. 아내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그리고 같은 공원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다. 벤치에 앉아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회사 일은 어때? 별일 없어. 그런데 민혁 오빠가 출장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돼. 회사? 그제야 민혁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그 남자는 회사 사람이었나? 민혁은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임직원 명단에서 비슷한 얼굴을 찾기 위해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인물을 발견했다. 이 남자다. 이름은 강도윤. 수진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출장을 핑계로 수진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기회를 만든 것,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 이제야 확실해졌다. 민혁은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강도윤이라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모든 조사가 끝난 후 민혁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수진과 강도윤이 함께 있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인쇄한 뒤 회사 HR 담당자에게 익명의 제보를 할 계획을 세웠다. 이걸로 직장에서도 그녀가 편하게 다닐 수 없게 만들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제 수진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혼 서류를 수진의 책상 위에 올려둘 계획을 세웠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지.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수진이 이 사실을 마주하고 절망하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나겠군. 민혁은 아내의 배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감정을 억누르며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추락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날이었다. 아침 일찍 민혁은 은행을 방문했다. 수진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계좌를 정리했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을 자신의 단독 계좌로 이체했다. 결혼 후 아내가 쓰던 신용카드도 모두 정리했다. 이제 그녀가 쓸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류를 확인하는 은행 직원이 말했다. 이제 모든 계좌는 고객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제 아내가 카드 재발급이나 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주세요. 직원은 규정상 어렵다는데 표정을 지었지만 민혁이 변호사의 의견을 미리 받아온 덕분에 원활하게 처리되었다. 은행을 나선 민혁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준비해두었던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강도윤이라는 남자가 수진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회사 측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회사 정책상 사내 불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니 징계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럼 상대 남자의 가정에도 이 사실을 알릴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윤이 기혼자라면 그의 배우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아직까지는. 그럼 오늘 바로 알아보는 게 좋겠군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면 불륜 소송까지 가능해집니다. 민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죠. 민혁은 곧장 강도윤의 정보를 조사했다. 변호사가 제공한 인맥을 활용해 강도윤의 신상을 확인했고 그가 결혼한 지 3년 차이며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제 시작이군. 민혁은 강도윤의 아내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찾아냈고 그녀의 직장과 연락처까지 확보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조용히 그녀의 회사 앞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도윤의 아내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차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다. 이 여자가 그 인간의 아내라면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지. 민혁은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순간을 포착해 조용히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강도윤의 아내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네, 누구시죠? 민혁은 천천히 명함을 건넸다. 제 이름은 강민혁입니다. 혹시 남편분의 이름이 강도윤 맞으신가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가요? 민혁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핸드폰을 꺼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강도윤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의 일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강도윤의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당신의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충격이 서려 있었다. 이럴 수가, 우리 아이도 있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혁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들과 대화 내용을 변호사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강도윤의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출장에서 돌아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 들어가 사전에 준비한 이혼 서류와 불륜 증거를 한데 모아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 옆에는 결혼 반지를 살포시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메모 한 장을 꺼내 짧은 글을 적었다. 내가 원하던 자유를 줄게. 이제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겠지. 그가 집을 떠나기 직전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출장 안 갔어? 수지는 당황한 얼굴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혁은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랑 얘기할 필요 없어. 거실에 있는 봉투나 확인해. 뭐? 수지는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의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혼 서류와 불륜 증거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뭐야? 민혁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한테 줄 마지막 선물이지. 수지는 패닉 상태에 빠져 문서를 부여잡았다. 여보. 아니야. 난 그냥 그게... 변명하지 마라. 민혁은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내가 날 속인 것처럼 나도 널 완벽하게 속였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난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그는 아내를 두고 집을 떠났다.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고 있었다. 수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혼 서류, 민혁이 직접 준비한 불륜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던 자유를 줄게라는 메모. 이게 뭐야? 손이 떨렸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눈앞에 적혀있는 단어들이 현실처럼 다가오지 않았다. 위자료 없음 모든 재산은 남편 단독 소유.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심장이 요동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설마 민혁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였다. 수지는 핸드폰을 들어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같은 자동응답이 반복되었다. 안 돼, 제발 받기라도 해.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카톡을 확인했다.
하지만 민혁과의 대화창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남아 있었다. 그동안 즐거웠겠지. 이제 너 혼자 감당해라. 미쳤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민혁은 이미 자신과의 관계를 완벽히 끊어낼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수지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법원 집행관이 서 있었다. 이수진 씨 되시죠? 네네. 집행관은 단호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위자료 청구, 불가 및 재산 소유권 이전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강도윤 씨 부인의 법적 대응 문서입니다. 이혼 및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불륜 상대인 강도윤의 아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집행관은 수진의 당황한 모습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재산분할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전 그런 거 몰랐어요. 모르셨다고요? 집행관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 서류에 있는 사진들은 뭐죠? 몰랐다면서요? 수지는 그제야 민혁이 완벽하게 덫을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함정이었어. 난 속았어.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수지는 회사를 찾았다. 회사만은 잃을 수 없어. 하지만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저 사람 봤어? 강도윤이랑 바람났대. 사내 불륜이라니 드라마도 아니고.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분명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회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회사 내에서 최악의 스캔들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때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수진 씨, 잠깐 회의실로 오세요. 수지는 머리를 숙인 채 조용히 따라갔다. 회의실 문을 닫자마자 팀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서류에는 회사 내 불륜 행위에 대한 징계론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사내 불륜이 적발될 경우 해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팀장님,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해예요. 오해요? 팀장이 비웃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 안 보셨나 보네요. 이미 당신이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지 증거 사진과 메시지까지 다 퍼졌어요. 수지는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그녀와 강도윤의 사진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다. 불륜 저지른 인간들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되지. 저 사람 아직 출근하고 있다고. 퇴사 안 하나? 와이프랑 아이까지 있는 사람한테 꼬리친 거 싫어냐? 수지는 숨이 막혔다. 팀장님, 전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당신의 해고를 논의 중이에요. 오늘부로 출근 정지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팀장은 단호했다. 우리는 직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진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혼당했다.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 불륜으로 소송까지 당했다.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핸드폰을 켜보았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현재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마저도 차단당했다. 도윤 오빠 아니야. 나 혼자 남는 건 아니지? 그렇지.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아내에게부터 모든 책임을 회피한 상태였다. 수지는 무력하게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였나?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설렘, 로맨스, 달콤한 불륜.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파멸이었다. 그때 수진의 머릿속에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혁아 제발 돌아와줘. 나 혼자 남지 않게 해줘. 하지만 이제 민혁은 그녀의 곁에 없었다.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장본인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가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민혁은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났군. 그가 계획한 복수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수진이 모든 재산을 잃고 집에서 쫓겨났다. 회사에서 불륜 사실이 퍼져 해고당했다. 강도윤의 아내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내 불필요한 연락처들을 정리했다. 변호사에게서 도착한 메시지 하나만 확인했다. 민영님,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도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군. 그는 커피를 마시며 담담하게 중얼거렸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번 출장지였던 싱가포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여기서 새롭게 정착할 계획이었다. 수진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뿐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랑에 목매지 않을 것이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일도 없을 것이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뿐이다. 그는 차분하게 호텔로 향했다. 이번 출장 동안 머물 곳이었지만 그는 장기적으로 이곳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짐을 정리한 후 그는 한숨을 돌렸다. 자,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한편 대한민국.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집에서 쫓겨났다.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불륜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강도윤도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절망. 그녀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고 가족도 실망한 눈길을 보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친정에도 기댈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월세방 하나를 겨우 구해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다. 한때 세련된 옷을 입고 남편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으며 살아간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벌어야 한다. 과거 그녀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느 날 수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민혁의 연락처를 눌렀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혁아, 나 정말 미안해. 나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민혁은 이미 그녀를 기억에서 지워버린 상태였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었다. 싱가포르. 어느 저녁, 민혁은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호텔 근처 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미팅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다시금 확인했다.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악수를 나눈 후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 순간 바텐더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혼자 오셨나요? 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옆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럼 저랑 같이 와인 한 잔 하실래요? 그녀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며 미소를 지었다. 민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어 올렸다. 좋죠.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다.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진짜로 자유였다. 좁은 원룸. 수지는 핸드폰을 붙잡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에 온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모든 걸 잃은 후 아무도 그녀를 찾아주지 않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조롱했다. 그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편, 안정된 생활, 화려한 SNS 속 모습.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지는 핸드폰을 켜고
민혁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혁아, 나 정말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읽은 표시조차 없었다. 이미 차단당한 게 분명했다. 제발 한 번만 연락이라도 받아줘.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만날 수는 없어? 나 이제 다 내려놓고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기다려도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혁은 정말로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때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민혁을 직접 찾아가면 어떨까? 그는 싱가포르에 있다. SNS를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사업을 확장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직접 가서 내 진심을 전하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녀는 그 생각만으로도 한 줄기 희망이 생기는 듯했다. 그래,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붙잡아 보자. 수지는 남은 돈을 긁어 모아 싱가포르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저가 항공사 티켓을 구할 수 있었다. 이제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짐도 거의 챙기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다시 민혁을 만나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 하지만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탑승 수속을 진행합니다. 그녀가 여권을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가 다가왔다. 이봐, 이게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강도윤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내가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여자? 강도윤의 아내가 그녀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어디 가는 길이에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자 강도윤의 아내가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흔들었다. 법적 대응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법적 대응? 수진은 얼이 빠진 얼굴로 되물었다. 그러자 강도윤의 아내가 서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불륜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제부터 내가 한 짓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아니야, 난 그럴 생각 없었어.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 강도윤의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넌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도망가려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만나려고 했던 민혁? 그 사람은 이미 너를 완전히 지워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강도윤의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변호사 모든 법적 절차 완료되었습니다. 민혁님의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민혁님 앞으로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연락을 차단해 주세요.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다. 정말 끝이야? 그녀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혁아, 제발. 하지만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였다. 수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도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아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든 결과야. 그리고 그녀는 강도윤과 함께 공항을 떠났다. 혼자 남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진 얼굴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걸 잃었다. 도망칠 곳도 기대할 곳도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민혁이 떠났을 때, 강도윤이 등을 돌렸을 때,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을 때 그녀는 혼자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끝났어.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아무도 없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서울의 어느 고층 빌딩. 강도윤은 회사의 최종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과거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회사의 내부 메일과 익명 게시판에는 이미 그의 불륜 스캔들이 퍼즐대로 퍼져 있었다. 회사에서 저런 사람이 팀장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제 곧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당할걸?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동안 노력해서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실감하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너를 받아줄 수 없다. 팀장은 짧고 냉정하게 말했다. 최종 결정은 해고다.
이에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 하루 만에 날아감, 더 이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그는 무력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한 동료가 그를 힐끗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불쌍한 놈. 강도윤은 그 말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나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자신이 살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그는 숨을 삼켰다. 문 앞에는 그의 짐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여보, 아니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그는 문을 두드리며 간절하게 말했다. 그러자 문이 열렸고 그의 아내가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내가 여기 다시 올 줄 몰랐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런 말은 내가 바람을 피우기 전에 했어야지. 강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우리 딸이 내가 집에 들어오면 무섭다고 하더라. 아니야, 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실수였어. 실수? 그녀는 서류를 힘껏 그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난 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강도윤은 멍하니 문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정을 완전히 잃었다. 회사에서도 쫓겨났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강도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두 잔. 그는 점점 현실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는 망가진 채로 길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순간 수진이 떠올랐다. 수진도 나처럼 힘들 거야. 그녀라면 이 상황을 이해해 줄지도 몰랐다. 술 기운을 빌려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그는 감정이 북받쳐 울먹였다. 나 다 잃었어. 다 끝났어.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너랑 나랑 이제 상관없는 사이야. 뭐? 너도 알잖아. 이제 우리 같은 처지야.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수진아, 너까지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남은 사람은 너뿐이야. 그러자 수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도 힘들어. 내 짐까지 떠안을 여유 없어. 뚝, 통화가 끊어졌다. 강도윤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다. 수진마저 날 버린 거야? 그는 텅 빈 눈으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터벅터벅 거리를 떠돌았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수진조차 그를 외면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결국 허름한 모텔로 들어갔다. 텅 빈 방, 낡은 침대. 그는 거기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열어봤지만 더 이상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한때는 가정을 이루고 성공한 커리어를 가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난 도대체 뭘 위해 그렇게 살았던 거지?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더 이상 돈도 없다. 더 이상 사랑해주는 가족도 없다. 더 이상 그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루프탑바. 붉은 노을이 도시의 마천루를 감싸고 있었다. 민혁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가 싱가포르로 온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한국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것이었다. 민혁은 싱가포르에서 IT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빠르게 기반을 다져나갔다.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플랫폼. 이거 정말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는 단 몇 개월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었다. 민혁 씨 덕분에 사업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어요. 싱가포르 현지의 한 사업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혁과 식사를 하며 감사를 표했다. 저야말로 좋은 기회를 만나서 기쁩니다. 그는 가볍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겠지만 이제 그는 여유로웠다. 한국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하는 느낌이었다.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 그럼 다음 미팅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루는 호텔 방에서 쉬고 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 변호사 강도윤 씨의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만족의 미소가 아니라 이제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다는 실감에서 오는 미소였다. 그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답장을 보냈다. 더 이상 그들과 관련된 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저는 이미 그 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과거의 마지막 흔적도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성을 만났다. 혼자 오셨나요?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를 넘기며 자연스럽게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네. 사업 관계로 참석했어요. 저도 비슷한 이유로 왔어요. 그녀는 가볍게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새로운 인연을 위해 건배할까요? 민혁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잔을 맞댔다. 좋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낡은 원룸,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먼지 쌓인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수지는 침대에 누운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텅 빈 시선, 생기 없는 표정. 그녀는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재산을 잃고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한다. 강도윤도 결국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에는 남편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생활비를 걱정하며 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되었다. 핸드폰을 켜보았다. 메시지 없음. 예전에는 수십 개의 연락이 쏟아졌던 핸드폰이 이제는 완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대로 끝내버릴까? 그날 밤 수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한강 다리 위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난간 앞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찰랑찰랑 검은 물결이 어두운 밤을 따라 흘러갔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모든 걸 잃은 그녀에게 이제 살 이유가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과거에는 남편이 있었다. 편안한 삶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순간 수진아,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멀리서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지연이 서 있었다. 지연아,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지연은 황급히 뛰어와 그녀를 붙잡았다. 설마 이러려고 온 거야? 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지연이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밀었다. 너 연락 안 받길래 그냥 찍어서 보낸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예전부터 연락을 몇 번 보냈지만 수진이 계속 무시했던 모양이었다. 왜 연락 안 받았어? 나 너 걱정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난 이제 망했어. 망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지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겠다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넌 정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질 거야? 그 말에 수지는 잠시 멍해졌다. 나는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던 걸까?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난간에서 손을 떼었다. 수지는 그날 밤 지연의 집으로 가서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비쳤다. 이제 뭐 할 거야? 지연이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에? 수지는 조용히 생각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을 수는 있다. 그녀는 오래전 꿈꿨던 것들을 떠올렸다. 나 예전에 글 쓰는 거 좋아했었는데. 글? 응. 어릴 때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지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너한테 아직 늦은 건 없어. 에? 수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해보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다시 서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울과 싱가포르, 서로 다른 두 도시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혁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수지는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로에게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더 이상 상대방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싱가포르. 한적한 카페. 민혁은 서류 몇 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혼 절차 완료. 모든 법적 문제 해결. 재산 정리 완료. 이제 정말 끝이군.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복수를 완벽하게 끝냈다. 다시는 수진과 엮이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끝났다.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민혁 씨, 투자건 관련해서 미팅 일정 잡으려고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하죠.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자유로웠다.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서울. 작은 도서관. 수지는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글을 쓰고 있었다. 나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과거를 후회하기만 할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로 했다. 예전처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무너졌던 인생을 하나씩 다시 쌓아올릴 것이다. 그녀는 공책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거야. 비록 아직은 부족하고 앞날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녀는 자신의 발로 다시 서려 하고 있었다. 한 달 뒤 인천공항. 민혁은 한국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오랜만에 귀국했다. 그가 공항 로비를 지나갈 때 멀리서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어딘가 낯익은 뒷모습,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익숙한 실루엣.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수진이었다. 그녀 역시 민혁을 발견한 듯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긴 정적 속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 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몇 초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던 민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서로가 나누는 마지막 인사였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과거의 복수는 끝났다. 더 이상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둘은 결국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결말이었다.